여러분,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는 이러한 급등주들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종목들은 모두 우연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은 이미 전날부터 준비해둔 돈, 딱 정해진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급등주들을 뉴스로 확인하고 상승이 나온 뒤에 따라붙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력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물량을 던지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더 이상 손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평생 바뀌지 않을 단타 종목 선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단타의 본질, 즉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이제 올릴 준비가 끝난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단타는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매일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세력들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고 항상 같은 신호를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종목을 당일에 주도주로 선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트에서 세력이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평생 바뀌지 않을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매 원칙을 정하실 수 있는 선정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수익 내는 방법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 단타에서 중수, 고수가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 선정에 고민이 많으신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주도주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주도주를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시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인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 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주도주라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종목이 움직이지만 정작 돈이 몰리는 종목은 단 몇 개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그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중심인 주도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도주라는 것은 힘이 실리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주도주는 하락장에서도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돈이 계속 몰리는 주식, 이런 주식들을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업종과 그런 테마들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해야지 수익 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낮아 보이는데 오르겠지 하면서 매수하시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트 안에서 시간만 흐르고 결국에는 지쳐서 손절하게 되죠. 반면에 진짜 단타 고수들은 항상 주도주 안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타의 본질은 변동성이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만 이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그 변동성 안에서만 매매해야지 수익이 나옵니다. 시장에 돈이 되는 주도주라는 것은 세력과 기관, 개인들까지 한꺼번에 모여드는 전쟁터이죠. 그래서 파동이 크고 같은 1분 안에서라도 그 안에 벌 수 있는 돈의 속도가 다릅니다. 지수가 밀려도 주도주는 오히려 튀어오르죠. 왜냐하면 이미 자금이 한 곳으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때 반드시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단타라는 것은 하루에 1% 먹는 게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1%를 먹느냐의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주에서 중요한 게 같은 업종 주식 중에서도 대장주와 2등주까지만 매매를 하시고 3등주부터는 접근하시면 안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 로봇 업종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 업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주식들을 우리가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대장주보다는 상승폭이 덜하지만 대장주 다음으로 힘이 강한 종목들을 2등주라고 합니다. 단타는 이러한 대장주와 2등주들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등주나 4등주, 5등주 이런 주식들로 접근해 버린다고 하면 주도 업종이 상승할 때 대장주와 2등주는 크게 올라가는 반면에 3등주, 4등주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심지어 조정을 줄 때는 대장주, 2등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도주 매매에서는 대장주와 2등주까지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어선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서요.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고 대장주와 2등주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는 만큼 보이죠. 차트상에서 미세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도주의 대장주와 이등주, 삼등주를 판단하는 방법 또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더 강한 종목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이 예시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대성 차트이고 오른쪽 차트가 한국석유 차트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관련주이고요. 한국석유는 원유 관련주이죠. 그래서 이 두 섹터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차트의 모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대성에너지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음봉 두 개가 나왔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다음날 음봉 두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전고점 부근의 저항선을 부딪히며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음봉 두 캔들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고 전고점 부근의 저항을 부딪히며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로 갭 상승한 이후에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도지 캔들로 마감했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살짝 있긴 하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차트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다음날의 결과를 보시면 대성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석유는 도지 캔들로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는지 차트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캔들은 똑같지만 주가의 위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중요한 자리는 장대 양봉의 종가 그리고 중심선, 시가입니다. 이러한 자리들이 중요한데요. 강한 종목들은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이 9,215원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를 이탈했어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석유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가 13,000원 자리인데 주가의 대부분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가의 위치만 보더라도 대성에너지 차트가 더 강한 차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왼쪽에 대성에너지 차트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이전에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한 갭 상승 음봉이 만들어졌고 시가가 무려 20% 이상 띄우고 만든 상승형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갭상승형 음봉 캔들은 매직 캔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고 가는 이유라는 영상들을 제작했으니까 이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이전에 이러한 매집을 할 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석유는 갭상승 음봉이 있긴 했지만 그 크기 자체가 대성에너지와 다르고 대성에너지와 한국석유를 비교해보면 대성에너지가 훨씬 더 상승하기 이전에 준비가 잘 된 차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보더라도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강한 상승이 있었고 한국석유도 앞전에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주가가 하락 후에 행보 과정을 거쳤죠.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하락 후에 행보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거래량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앞전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급등이 나오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었는데요.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을 보시면 앞전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터졌죠. 반면에 한국석유를 보시면 거래가 증가하긴 했지만 대성에너지보다 그 강도가 약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오늘과 같이 어떤 종목은 상한가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도지에서 마감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차트가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차트 분석도 잘하고 재료 분석도 잘하고 시장 분석이나 저평가 종목들도 잘 찾아내고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 최소한 이렇게 차트 분석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성에너지와 한국석유처럼 똑같은 차트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목이 더 강한 종목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단타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변동성과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단타함에 있어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한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인지를 판단하셔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주도주로 단타를 해야 하는 그 이유와 어떤 게 더 강한 종목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도주를 찾는 방법,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인지 그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도주를 찾기 위해선 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를 찾는 다음 방법으로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주도주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락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아까 주도주로 단타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장이 밀려도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도주들을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종합 차트 하나와 조건 검색창을 켰는데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종합 차트는 0600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건 검색창은 0150 입력하시면 이 화면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찾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검색식을 추가할 거냐면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돋보기 창 옆에 검색창에 거래 대금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래 하단에 거래 대금이라고 나오시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거래 대금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창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도주라 하면 거래 대금이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600억 이상은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00억 이상은 터져줘야지 그래도 주도주라고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600억이라는 조건을 넣어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주일은 보통 주말을 빼면 주식은 보통 5거래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5거래일 동안 600억 이상 터졌으면 일주일 동안 최소한 3천억 이상이 터져줘야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건값을 수정해 줄 건데요. 여기 먼저 일이 아니라 일주기 단위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3천억을 입력해 줄 건데요. 밑에 단위를 보시면 100만이기 때문에 30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3천억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0을 최대한 많이 입력해서 최대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건값을 입력한 이후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으로는 시가총액을 입력해서 시가총액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건을 어떻게 추가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를 함에 있어서 주도주를 찾는 것인데 거래대금만 넣어버리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거래대금 높은 주식들이 전부 검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조건들로 단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종목들만 찾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00을 입력하시고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바꿔주고 난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500억 이하인 종목들만 보겠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똑같이 돋보기 옆에 이동평균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래 메뉴 하단에 보시면 주가이동 평균 배열 3개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조건값을 수정해 줄 수 있는 화면창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맨 왼쪽에 120을 입력해 주시고요. 중간값은 60. 그 다음으로는 20을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의 주가가 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으로는 61선, 61선 아래에는 121선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역배열 주식을 걸러내고 정배열인 종목들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주도주라 하면 힘이 강해서 이평선 위에 있는 주식들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평선 위에 있는 정배열 주식들로만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걸을 수 있도록 이 조건값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뜨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일단 여기에 나온 종목들은 절대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여기에 종목들이 검색됐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매수하시면 그냥 바로 깡통 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면 이미 모두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종목이 찾아지죠. 이 검색식은 어디까지나 주도주를 찾는 것이고 이 주도주들이 현재 고점인지 저점인지 매수 급소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종목들이 주도주구나를 찾는 용도니까 매수 급소나 어느 부분에서 매수해서 어디 구간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이전 상승 초입 부근에 이러한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주도주들을 보셨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조건식에도 입력했다시피 이러한 주도주들은 모두 21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21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매매에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도주 종목 안에서 20일 평균선 단 한 개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상에서 수많은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21선 단 하나로 수익 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영상은 아마 지금 보시는 영상이 처음이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20일 이동평균선이 어떤 보조지표인지 그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이란 주식 차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로 최근 20거래일의 주가 평균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놓은 보조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이평선의 기울기로 과거 이 종목의 차트 흐름과 앞으로의 추세가 상방일지 하방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바로 세력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에 세팅이 되는 이평선이 5일선이든 11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식으로 총 5개가 있는데요. 내가 아직까지 이평선을 잘 못 보겠다. 선이 5개가 있으니까 5일선도 봐야 할 것 같고 11선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다른 이동평균선들은 모두 지우고 뭐만 남겨두면 되나요? 바로 21선 딱 한 개만 남겨두고 제가 알려드리는 21선 매매법을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5일선이든 11선이든 121선이든 어떤 이평선을 세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지금 차트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캔들이 21선 위에 있고 반대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캔들은 이렇게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2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캔들이 21선 위에 있을 때 매수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준비해야 될까요? 정답은 아래에 있을 때 매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캔들이 21선 위에 올라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의미인데요.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자리가 아니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캔들이 이렇게 21선 아래에 있다라는 건 반등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21선 위에 캔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땐 이렇게 이미 올라간 신고가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 부근에서 저점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21선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준비해야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건 누구나 당연히 아는 거고 도대체 바닥이 어디인 줄 알고 사냐라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21선 아래에서 우리가 매수를 준비를 하다가 어떤 시그널을 포착했을 때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건 바로 21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상승 변곡점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럼 21선의 상승 변곡점을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20일 이동평균선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20일간 주가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지표가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기울기가 만약에 위로 상승하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바로 당일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20일 전 캔들의 종가를 보면 기울기가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으로 이어질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당일 캔들의 20일 전 종가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일 전에 종가 자리 캔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20일 전에 종가 가격은 2,425원입니다. 그럼 이 가격에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21선의 기울기가 상승하기 위해선 이 당일의 캔들이 20일 전 캔들의 종가 가격인 2,425원을 돌파해주면 이평선의 기울기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 보시면 당일의 캔들이
2425원 아래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캔들의 기울기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날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자, 다음날의 캔들은 고가 26%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종가가 11% 선에서 마감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당일 캔들 기준으로 20일 전의 종가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가가 아니라 종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0일 전의 종가는 이 캔들이 되겠죠. 이 캔들의 종가 자리를 또 손으로 구워보면 이 캔들의 종가 가격은 2,390원입니다. 그럼 캔들의 종가 자리를 또 선으로 구워보면 21선의 기울기가 상승하기 위해선 이 당일의 캔들이 2,390원을 돌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캔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당일의 고가는 2,390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기록이 됐지만 최종 종가는 이런 식으로 긴 윗꼬리가 형성하면서 2,390원의 가격 라인 아래에서 마감해줬기 때문에 기울기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종가가 11%의 상승이 나온 만큼 이 하락의 기울기 곡선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계속해서 다음날도 이어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저항선을 맞고 윗꼬리가 생기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날의 매수 타점이 되기 위해선 20일 전의 종가를 확인해보고 선을 그어봐야겠죠. 그럼 20일 전의 종가는 이 캔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날의 종가를 한번 보시면 2,305원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격을 똑같이 선으로 그어보면 결국 이날도 20일 전의 종가 가격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평선이 상승하기 위해 뚫어져야 되는 가격인 2,350원과 당일의 캔들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건 상승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효한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의 캔들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날도 20일 전의 종가 자리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이 캔들이 되겠죠. 자, 그럼 20일 전의 종가 가격은 2,320원입니다. 똑같이 선을 그어보면 오늘의 종가 자리도 20일 전에 종가를 뚫지 못한 채 마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21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하락을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수평으로 전환되고 있죠. 이렇게 21선이 상승하기 위한 가격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곧 매수 타점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고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날의 캔들도 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어떻나요? 음봉이 나왔지만 자세히 가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가에 8% 갭이 뜨면서 고가 18%까지 올라간 이후 5%에서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똑같이 20일 전에 종가 자리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캔들이 되겠죠? 이 캔들의 종가 가격을 보면 2,230원입니다. 이 가격을 선으로 그어봤을 때 당일의 캔들은 확실하게 20일 전 캔들의 종가 자리를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21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21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1선의 추세가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되는 변곡점 자리를 찾았으니 다음날부터 21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고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변곡점을 찍은 다음날부터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이 이후의 흐름도 보시면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 유효 타점이 나온 종가에서부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면요. 약 30% 정도 되는 상승이 얼마 만에 나왔나요? 단 4거래일 만에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변곡점, 시세 초입을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다면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럼 조금 더 21선의 기울기를 응용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날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마지막 이렇게 종가가 뜬 날이거든요. 그럼 오늘 배운 이 21선의 기울기로 이 캔들이 발생한 이후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추세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21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지만 주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뭔가 하락의 변곡점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20일 전의 종가 자리 지금 어디인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이 음봉 캔들이고 종가를 확인해 봤을 때 확대해 보시면 20일 전의 캔들 종가 자리는 2380원입니다. 그러면 21선의 기울기가 하락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어떻게 되는 것이냐? 2380원을 깨는 순간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가격에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21선의 기울기가 내려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2380원을 깨는 순간 이평선의 기울기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21선이 상승 변곡점으로 적용할 때 이 선 자체가 저항선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21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이 나오고 또다시 지지선에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지선이 깨지면 하락이 나온다라는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21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21선이 중요한 선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이 세력선을 보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HTS상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을 세력선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HTS상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매수 타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20일 전의 종가 가격을 선으로 그어봤을 때와 HTS상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선과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반등이 나와야 될 저항선, 지지선 구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제 세력선을 매매에 적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가정해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20일 전의 종가 가격을 선으로 그어봤을 때 21선의 기울기가 상승이 나오는 날, 이날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21선의 기울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셨다면 평소와 같이 HTS상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인 21선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날의 양봉 역시로 실제 세력선은 추세 전환 변곡점의 저항선을 돌파한 2380원이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에 닿았을 때 매수했다라고 하면 20%에 가까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설명드린 대로 21선의 기울기 돌파 구간을 보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다면 평소와 같이 HTS상에 보이는 노란색 선인 21선에 캔들이 닿기만을 기다리다가 실제 매수 기회는 오지 않고 반등해 버렸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21선의 기울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변곡점 부근에서 매수작 하나만 제대로 파악해서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 종목의 향후 추세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21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요거 좀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 하면 지금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21선 이동평균선 매매법은 1주에서 2주 정도 보유하는 수익 매매에 적합한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 단기 매매를 할 때 이동평균선을 어떤 식으로 매매법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21선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셨다면 단기 매매에서의 응용 버전 역시 똑같습니다. 자, 단지 21선을 5일선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었던 21선을 해제하고 5일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5일선을 응용해서 단기 매매를 할 때 매수 타점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있잖아요. 캔들이 5일선 아래에 있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 아까 제가 21선 설명드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똑같이 이 당일의 캔들 기준으로 5일 전의 종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5일 전의 종가 자리는 이쪽 자리이고 5일 전 종가 가격대를 확인해 보면 2,450원으로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럼 이 가격을 보기 편하게 선을 한번 그어 보면요, 여러분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해선 당일의 캔들이 2,450원이라는 저항선 가격을 돌파해 줬을 때 5일선의 기울기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럼 이날의 종가가 2,450원을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돌파해줘야 될 가격과 캔들의 위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고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의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꺾인 걸 볼 수가 있죠. 2450원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날이 상승하는 초입부, 그러니까 변곡점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날의 캔들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시가가 2490원에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추가해뒀다면 시가 자리에서부터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21% 정도 되는 상승이 당일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날도 보시면 2450원이라는 세력선의 저항선 가격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세력선은 이제는 지지선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당일의 가격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2450원까지 내려왔다가 7%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곡점 부근에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음봉 캔들이 뜨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수익을 실현하는 단기 매매에서는 이렇게 5일선을 기준으로 5일 전의 종가 자리를 찾아서 기울기가 상승하는 변곡점 초입 부근에서 매수를 한다면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도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종가 베팅하는 종목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계셔서요. 제가 그 방법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1서 매매법은 20일 전의 종가 가격을 당일의 종가가 넘어서 마감하냐, 아래에서 마감하냐로 기울기의 상승 변곡점을 예측해서 매매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 베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당일의 캔들을 기준으로 20일 전에 종가 자리 가격 부근에 선을 한번 그어두고 이날 우리가 당일 장 마감쯤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오후 3시 20분이면 동시호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일의 실시간 가격을 기준으로 동시호가에 들어가면 20일 전의 종가를 거의 확정적으로 넘으면서 마감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날 그 종목은 충분히 종가 매매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종가 매매 종목을 찾는 방법도 이평선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느 걸 먹으러 가냐면 결국 이렇게 추세 변곡점 부근에서 나오는 파동을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1선을 이용해서 변곡점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시세 초입 부근에 타점 잡고 종가 매매한다고 하면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 선정 방법과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선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가 베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많이들 헷갈리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으로 검증된 20일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좀 괜찮은 매매 기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에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얘기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만 막상 시장에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어떤 종목은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종목은 기준을 부합해도 쉽게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못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나 종가 베팅 이후에 다음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 드리고 있는 책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주도주 매매, 21 이동 평균선 매매 기법 이외에도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시간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 해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로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 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